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미국의 배신. 푸에블로 납치 사건으로 미국의 대북 공습이 예상됨에 따라 전군 비상대기 상태가 발령되고 있던 1968년 1월 24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사표를 들고 찾아온 김성은 국방부 장관과 이호 내무부 장관을 맞았다. 이날 아침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육해 공군 및 해병대에 비상출동 태세를 갖추도록 긴급 지시한 뒤였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북괴 무장공비 침투 사건에 대한 책임성 사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두 장관을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임자들, 이게 뭐요? 김성은 장관이 답변했다. 각하, 이번 사건은 휴전선을 막지 못해 청와대 담 밑에까지 적을 끌어들인 실책입니다. 여기 내무부 장관은 괜히 저로 인해 사표를 내게 됐지만 국방부 장관인 저로서는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중대 사건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임자, 그놈들이 들어온 건 미군들이 맡고 있던 경계구역을 통해서지 우리 육군 지역에서가 아니잖소. 박 대통령은 막무가내였다. 옆에 서 있던 이호 장관만 머쓱해져 있었다. 대통령은 두 장관에게 사표를 반려하며 김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김 장관 없이 무슨 전쟁을 해. 쉬기는 뭘 쉬어. 나는 쉬고 싶지 않나. 거 다른 소리 말고 두 장관은 이거 들고 돌아가서 잠비 소탕에 열중하시오. 잘해놓고 사표는 무슨. 또 무장공비들이 침투한 건 미군들 책임이지 왜 김 장관의 책임이요. 김 장관이 미국 장관이요. 그자들 철조망을 치라고 할 때 쳤어야지. 박 대통령의 만류에 밀려 집무실에서 나오던 김 장관은 다시 대통령에게 들어가 그렇다면 각하, 이 고비만 넘긴 뒤 다른 장관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 장관의 팔을 두드리면서 위로해 주었다. 이날 오후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전날에 이어 한미 군수뇌 회담을 갖고 대북 공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군 수뇌부는 이틀간 진행된 사항을 김 장관에게 설명했다. 푸에블로우가 납북된 이후인 1월 23일 오전 원산항으로 향한 미 7함대 기함 엔터프라이즈 항모가 24일 오후 원산항 영해 부근에 도착했으며 미 제5공군에도 비상경계령이 내려졌고, 비슷한 시각 미국 정부는 소련 측에 푸에블로호 선박 및 승무원 83명의 석방 중재를 요청했으나 소련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미북 간, 미소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다.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급습한 1월 21일 밤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과로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남아 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22일 밤에는 치안국, 23일 밤에는 관계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심야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 주치의 지홍창 박사는 대통령에게 경무를 피할 것을 거듭 권했지만 박 대통령은 나는 아직 끄덕 없다고만 했다. 1월 24일 오후 5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 여당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정일권 국무총리, 최규하 외무부 장관, 이호 내무부 장관, 김성은 국방부 장관,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배덕진 국가안전회의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 임충식 합참의장, 김진만 공화당 원내총무, 김재순 공화당 대변인, 박준규 국회 외무위원장, 오치성 국회 내무위원장, 민기식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무장공비 사건과 미 해군정보원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김성은 장관은 이날 회의가 일종의 전쟁 준비를 위한 기초 작업과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날 밤 10시 박 대통령은 종로경찰서 3층에 마련된 고 최규식 경무관의 빈소를 찾아가 분향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상복 차림의 어린아이들을 보더니 유족들에게 최 경무관 아이가 넷이라고 했죠. 아이들 교육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 미망인 유정아 씨의 자녀 1남 3녀는 그 후 박정희, 유경수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받았다. 한국 사회의 불안과 정치적 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시도한 북한의 121 사태는 1967년 6.8 총선 선거 부정 사건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지속해온 한국의 정치권을 오히려 단결시켜주고 있었다. 1월 25일 김진만 공화당 원내총무는 공화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와 만나 국가안보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중진회담을 제의했다.
이후 국회 기자실에 들른 김진만 원내 총무는 그동안 취했던 대야 강경 태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민당 김수환 의원은 여야 중진 회담은 오히려 신민당에서 먼저 제의했어야 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여야 협조로 정부 일을 도와줘야 한다며 기뻐했다. 서울 북방에서 잔비 소탕이 계속되던 1월 25일 오후 3시 30분 포터 주한미 대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고 약 40분 동안 요담했다. 이날 포터 대사는 25일 새벽 미 안보회의 결과와 외교적 교섭으로 푸에블로 송환이 실패했을 경우 미국의 대응책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북한의 중앙방송은 현 비상사태에 대하여 적의 여하한 도발적 음모도 단호히 분쇄할 수 있도록 전 인민군대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의 무력이 안전핀을 뽑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1월 26일 존슨 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 공군 예비병 1만 4천 명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통보해왔다. 미국 정부가 부딪힌 장애물이 있었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할 경우 미국은 월남반도와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다. 1961년 7월에 각각 체결된 북한-소련 상호 원조 조약과 북한-중국 상호 방위 조약도 미국의 발목을 잡았다. 이 두 조약은 체결국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때 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원조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염려했다. 1968년 1월 27일 김성은 국방장관과 점심을 함께하며 박 대통령은 미국이 과연 월남전을 치르면서 북한도 때릴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다고 한다. 한국 수뇌부는 전군의 비상대기를 발령해놓고 포병도 전방으로 추진 완료했다. 영외 거주 장교와 하사관들은 영내 대기 상태로 출동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수시로 김성훈 국방장관을 전화로 불러내 상황을 알아보곤 했다. 미국의 북한 공습은 차일피일 연기되기 시작했다. 김성훈 국방장관은 더욱 초조했다. 미국은 소련의 북한과의 협상 중재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폴란드 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었다. 1월 27일 북한 대리대사가 폴란드 외무성을 방문한 뒤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가 외무성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국 대책회의가 전날에 이어 계속해서 열렸다. 미국의 방향선회를 암시하는 조짐은 다음 날인 1월 28일 일요일 오후에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다. 외신은 북한은 푸에블로호와 북한 게릴라들을 교환할 것을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비상 대기 중이던 최규하 외무장관과 국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어불성설이란 방박선명을 내기로 결정했다. 외무부 대변인은 침략자와 공해상을 항해하다 불법 납치된 피해자를 교환한다는 것은 침략을 감추려는 북괴의 잔꾀라고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교환 제의를 한 저희는 미국과 직접 교섭의 선례를 남겨 국제적인 지위를 얻어보자는 것이라는 풀이가 돌고 있었다. 1월 29일 오전 미국 백악관 대변인 조지 크리스처는 푸에블로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외교 채널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납포한 푸에블로호 및 승무원의 억류를 계속 고집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한국 문제 전반에 걸쳐 토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비슷한 시각 포터 주한미 대사가 청와대를 예방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장관 김성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포터 대사를 접견한 박정희 대통령은 몹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미 공조동맹이니 뭐니 해왔지만 미국은 자기 이익만 견주고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기도 하는 거요. 북한이 그렇게 무섭다면 우리가 직접 북한을 공격하겠소. 포터 대사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결전 의지를 확인한 듯 서둘러 청와대를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 직후 김성은 장관과 박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배신감에 허탈해했다는 것이다. 포터 대사가 다녀간 뒤 박정희 대통령은 주원 건설부 장관과 안경모 고속도로 계획조사단장으로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 실천 계획을 보고받았다. 시공업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해본 현대건설이 수의계약에 의해 결정됐고 서울 수원간 32km를 시범적으로 공사키로 결정했다. 조사단의 계획안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계획표에 따라 2월 1일에 기공, 총 예산 330억 원을 들여 1970년 말에 경부간 공사를 완공하기로 됐다.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 계획조사단에 제시한 고속도로 공정계획표는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기습한 다음 날인 1월 22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침투한 무장공비들 중 일부가 아직 청와대 뒤 북악산과 북한산에 남아 아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당시 상공부 제1공업국장이던 오원철 씨는 박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집념은 산업건설뿐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전은 기동전이기도 합니다. 서독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히틀러의 전격전에 대비한 전략도로였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고, 우리도 북한의 무장공비가 출몰할 때 신속히 부대를 투입하기 위한 도로 확보에 박 대통령은 늘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은 전 장관의 회고. 청와대 밖에서 총소리가 아직도 나고 있는데 집무실에 앉아 3년 후에 완공시킬 고속도로 공정표를 구상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한 경험과 사범학교를 거친 모범적인 교사의 경험이 몸에 밴 박 대통령을 모시던 저는 꼭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보는 듯 했으니까요. 청와대 정무비서관 통일원 차관을 지낸 동훈 씨는 이런 회고담을 털어놓았다. 이 무렵 박 대통령은 경제건설을 지고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속도를 저해하는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언젠가 제게 김신조가 오건 박신조가 오건 경제건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